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헌법적 혼란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임기 문제 등 전국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국정을 챙기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이선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건데 이런 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 공직을 수행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직무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건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걸 좀 선회한다면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은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질서 있는 퇴진에 하는 안으로서 책임 총리제는 말하자면은 총리에게 그 대통령이 그 어떤 결정 권한을 위임을 하고요. 그리고 국법상 어떤 그 행위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총리에게 그 실질적인 권한을 좀 위임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그런 국민의힘과 당정이 긴밀한 협의하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그것은 위헌은 아니고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선례가 있었던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그 총재의 DJP 연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필 총리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 장관의 반을 임명권을 이제 총리에게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에게 책임 총리를 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그 당시 그 야당 대표가 거절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국 때 탄핵에 대한 대안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질서 있는 퇴진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퇴진안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면서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안을 얘기한 바 있고요. 그런 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의견도 분분한데요.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에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한 총리가 국정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 유고 시에 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대통령이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그 유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나 사고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대통령 유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런 그 사고나 권리를 전제로 한 권한 대행 조항은 지금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예. 지금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헌법상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은 헌법상 공권력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공직을 맡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공식적인 그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정 협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내지는 그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긴밀한 협의하에 국정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역대 대통령마다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를 얘기하는 거지 정당이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헌이겠지요. 예, 그런 것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군 통수권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군 예. 통수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현재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다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실권을 거의 행사하기 어려운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총리에게 일정 부분 그러한 그 책임지고 실권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위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책임 총리제 이론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지금 비상시국에 이랬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이런 책임 총리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이름만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은 한시도 우리의 그런 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나 이런 안보 상황을 생각할 때 한시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런 유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건 맞습니다만 이번 그 비상계엄의 잘못된 그런 선포도 사실은 국군 통수권 행사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고 반드시 국무총리의 어떤 그러한 이 동의하에 그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동의하에 이제 그런 하도록 사실은 계엄도 국무총리를 거쳐서 선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반대하든 말든 대통령이 그렇게 바로 강행해가지고 선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국무총리의 의사가 그 대통령보다 우선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대통령이 미리 얘기해놓고 군도 이제 그거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등 법안 거부권부터 헌법재판관 등 공직자 임명권을 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을 경우에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제 전제가 권한 대행은 아닙니다. 책임 총리제가. 예. 예,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그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권한 대행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예. 그러면 권한 대행을 예. 맡을 경우에는 똑같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요? 권한 대행 만약에 이제 뭐 유고가 돼서 거리되거나 사고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물리적으로 불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예.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헌법학회에서는 그런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 대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 재판관 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공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그 소극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선을 안 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학계의 중론에 따라 그때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윤 대통령은 일단 업무 중단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수리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적극적인 직무 행사는 아니란 입장이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거 이거는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아직 그 협의가 이렇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권한 행사를 하고 어떤 거는 소극적인 것이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총리와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여당의 집행부가 좀 그거는 긴밀하게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논의를 해서 좀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 행안부 장관이 지금 탄핵 소추를 앞두고 예. 그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그걸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 사의를 제거한 것은 면직 처리를 해준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긴밀한 협의가 좀 자세한 내용까지 협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 국무총리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여당의 집행부가 모여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 상세한 내용까지 좀 이렇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의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는 이것은 장기간 유지하시는 건 아니고 비상시국 하에서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모든 전권을 지금 위임받는 형태의 이런 비상시국 하에서의 대처 방안이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합니다. 미국의 부통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한시적으로만 책임 총리제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런 혼란 정국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국정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일정한 시점에 하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드맵이라도 국민에게 제시가 돼야 국민의 불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혀지고 어떤 그 전국의 혼란이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로 사실상의 직무 배제를 받는 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여지가 좀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자체가 굉장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직무를 할 수는 없지요.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총리 지금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국 내각을 일단 좀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직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법상 행위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총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하면서 책임 총리 형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사했는데요. 헌법상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 총리제가 헌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책임 총리제의 논의는 이러한 비상시국을 대비한 그런 이론은 아니고요. 헌법 밖에서 평상시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소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서 총리가 책임지고 어떤 국정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 간의 일종의 분권 형태로 그렇게 집행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행사 방식을 좀 운영을 새롭게 다르게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선례도 우리 헌정사상 있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다만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 이런 비상수급이 아니라 평상시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총리의 권한이고 총리를 위임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대통령이 직접 하고 하는 것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권한 공동수행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